네, 오늘날 서울과 같은 대도시에서 차량 증가로 인한 교통체 증가 미세먼지는 어쩔 수 없는 문제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지자체들은 친환경 교통수단인 트램에 주목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의정부 경전철처럼 파산전철을 밟지는 않을까 우려의 시선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지방자치단체들이 앞다투어서 경쟁에 뛰어들고 있는 트램에 대해서 한번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모셨습니다. 서울시의회 강구덕 의원 그리고 서울과학기술대 철도전문대학원 정성봉 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이 트램 얘기가 이제 우리나라에서 상당히 현실화된 것 같아요. 네. 교수님, 먼저 그 트램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구체적으로 해주시죠. 어떤 건지. 네. 트램을 아주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네. 트램을 이제 우리나라 말로 풀이하면 노면 전차입니다. 말 그대로 전차? 네, 말 그대로 이제 도로 위를 다리는 전기를 이용한 이제 네. 열차 이제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현재 그 우리나라 궤도운송법상의 네. 정의에 의하면은 도로 등에 설치된 두 줄의 레일 위에 네. 궤도 차량을 움직여 사람이나 화물을 운송하는 그런 네. 운송수단 이렇게 이제 정의가 되어 있고요. 네. 네, 제가 좀 덧붙여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 트램이 다른 운송수단과 차이점은 도로에 일반 다른 차량들과 같이 도로를 이제 혼용한다라는 측면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궤도라는 이제 전용 선로를 가지고 이제 운행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공급원이 전력 공급원이 이제 네. 전기 차량인 점 이런 부분들을 좀 특징을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9세기 초에 영국 웨일즈 지방에서 처음 이제 운영되기 이제 시작을 하였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30년 이제 지난 이후에 미국에서 이제 스트리트카라는 개념으로 같이 이제 운영이 이제 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그 고종황제 때 설치된 전차가 이 트램의 일종이죠? 맞습니다. 아, 예. 네. 그래서 그 1920년대까지 트램이 어느 정도 이제 운영이 되다가 네. 그 승용차가 이제 빠르게 이제 보급되고 네. 그다음에 뭐 버스와 같은 이제 저비용 그리고 이제 그 용량의 어떤 수단이 이제 도입됨에 따라서 이제 쇠퇴의 길로 이제 들어서게 되었고요. 네. 근데 이제 그러면서 한 70년대 초반에 잘 아시겠지만 뭐 교통 혼잡이라든지 도시 환경 문제, 그다음에 뭐 인구의 어떤 집중화 문제 이런 부분들로 여러 가지 이제 도시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었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또 교통 수단으로 최근에 이제 트램이 각광받고 있는 우리가 전차라는 게 전에 있었던 게 이게 같은 유형이라고 봐야 되는 같은 거예요? 유형입니다. 그리고 네. 외국 영화 보다 보면 이렇게 그 트램 교수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 트램인 것 같아요. 네. 거기에 딱 뛰어들어갖고 영화 배우들이 막 하고 뭐 그런. 뭐 영화상에서 트램이 뒤집어지고 예, 그렇죠. 그런 아니에요? 케이스들도 많죠. 예. 그런데 경전철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의원님? 예. 경전철하고는 차이가 좀 나는 거죠, 아무래도? 일단은 경전철은 뭐 네. 이렇게 지하에 들어가는 것도 있지만 노면은 이게 위에서만? 트램은 지상에만 네. 설치되어 있다는 게 다른 점인 것 같고요. 네. 또는 그래서 시민들이 접근하기가 편안하고 교통 약자들이 이용하기 편리하고 또 버스하고 비교해 보면은 약간 정지성이 있기 때문에 네. 좀 시간이 단축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상당히 그 네. 트램을 도입하면은 네. 그 환경적으로도 좋은 거라고 생각이 돼서 저로 크게 다른 점이 그런 네. 부분을 생각합니다. 제가 조금 네, 경전철 차이점 네.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이제 의원님께서는 이제 그 일반인들 입장에서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조금 더 저희가 전문적으로 예, 예. 이제 들어가면은 네. 이제 경전철을 저희가 이제 본용어로 말씀드리자면 경량 전철이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현재 그 지하철과 같은 도시철도를 저희가 중량 전철이라고 하고요. 아, 그래요? 그래서 중량 전철에 비해서 그 수송 속도라든지 네. 수송 인원이 이제 상대적으로 작다. 이제 물론 이제 운송비라든지 운영비라든지 이제 건설비는 상대적으로 이제 저렴하기 때문에 네. 이제 경전철, 이제 경량 전철이라고 하고요. 경량 트램 같은 경우에는 이 경전철의 하나의 종류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례로 의정부 이제 경전철에는 뭐 트램뿐만 아니라 모노레일, 이제 대구 3호선 같은 예, 경우가 예. 모노레일 형태고요. 그리고 의정부 경전철 같은 경우에는 이제 AGT라고 해서 그 무인 궤도 차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의정부 경전철은 이제 AGT 형태고요. 그리고 이제 위례선 같은 경우가 이제 트램. 네. 그렇게 해서 트램이 경전철의 하나의 종류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군요. 여러 가지 대중교통 수단이 많이 발굴되는 것 같아요. 강구덕 의원님, 그 현재 우리나라 트램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좀 먼저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예, 우리 서울시의 트램은 네. 2011년도에 테헤란 노아선하고 상암 DMC선하고 검토한 네. 바가 있습니다. 아, 그래서 그래요? 현재는 우리 유래 신도시하고 목동 네. 추진 중에 있고요.
이래서 신도시는 2008년도 네. 실제 개발할 때 시작을 해서 지금 추진이 잘 되고 있는 민자로 것으로 추진 중에 있군요. 예, 네. 추진되고 있고요. 네. 목동 같은 데서는 지금 현재 1986년도에 조성된 도시이기 때문에 도시 개발과 함께 주거 환경 개선과 함께 트램이 진행될 확률이 있습니다. 네. 그 서울 디지털 산업단지에도 지금 트램이 검토되고 있습니까? 예, 예, 그렇습니다. 뭐 의원님 지역구기도 하는 예, 것 제 같은데. 지역구이기 때문에 제가 좀 관심 갖고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네. 우리 지역 같으면은 이제 수출산업공단, 구로공단이 조성되면서부터 64년부터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정말로 어려운 지역이죠. 교통도 그렇고 네. 실질적으로 주거, 공장 같이 혼재된 지역이기 때문에 낙후되어 있고요. 네. 도시 재생 사업도 추진돼야 할 필요성이 있는 지역입니다. 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지역에 보면은 그 기업체들도 1만여 개가 모여 있고요. 네. 근로자들만도 14만 명이 넘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교통이 체증이 심하고요. 또 실제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교통수단이 마땅치 않는 지에서 트램 도입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 디지털 산업단지에 그러한 경전철보다 더 다운돼 있는 이런 트램을 설치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 부수적 효과가 많이 나타날 수 있다 그런 생각이신 것 그렇습니다. 같네요. 예, 관광이라든지 뭐 도시 재생 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예, 좋은 역할들이 많이 대중교통수단으로서도 단지 안에서 운영되는 거니까. 거의 예, 단지 안에서 1단지부터서 2단지, 3단지까지 같이 운행이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구로공단, 그러니까 구로 디지털 단지역에서부터서 1호선, 7호선, 가산 네. 7단지까지 한 4.5km 정도 연결을 시키면은 네. 예,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이용하기에 편한 지역이고요. 네. 일반 주택단지 같은 데는 출퇴근 시간만 이용하지만은 여기는 상시, 예, 실제로 물건을 사고 파는 사람도 그렇고 출퇴근 사람도 그렇고요. 그래서 매 시간 제대로 운영할 네.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집중되어 있는 단지에 유용한 어떤 교통수단의 카드다 이렇게 제시하시는 것 같아요. 예. 예산도 좀 따져보셨습니까? 예산 얼마나 든지는 뭐 아직은 예산은 못 아직 못 따져봤습니다. 따졌는데 예. 필요성은 있다. 그런 필요성이 있고 타당성도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추진하고 계신 거네요, 의원님께서. 예, 그러고 있습니다. 네, 그 교수님, 지금 그 교수님이 서울 디지털 산업단지를 설명해 주셨는데 지금 위례 신도시는 추진 중에 있잖아요. 네, 진행 맞습니다. 중에 있고, 목동도 지금 계획 단계인가요, 그냥? 구상하고 계획 단계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하는 건가요? 네. 좀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어떤 특징에서 추진 중에 있고 계획하고 있는지. 네, 또 서울 디지털 산업단지도 지금 의원님이 강력하게 주장하시는데 네. 그 타당성이 있는지 뭐 그런 네. 좀 설명해 주세요. 먼저 지금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세 지역 같은 경우에는 네. 모두 이제 적절한 교통 대책이 필요한 지역으로 일단 저도 이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구로 디지털 단지와 이제 목동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이제 교통 혼잡이 이제 심각한 이제 지역이고요. 네. 위례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이제 주거 지역을 이제 계획을 하고 이제 건설을 하면서 교통 서비스가 상당히 좀 취약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제 트램이 어느 정도 역할을 할 것으로 이제 저도 이제 그 기대를 하고 있지만 네. 과연 트램이 정답인지에 대해서는 좀 심각하게 이제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답이 정답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까? 정답은 아니더라도 이제 그 차선책으로 트램을 갖다가 저희가 이제 도입을 할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왜 이제 트램인지 그리고 이제 트램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부수적으로 저희가 어떤 정책을 마련해서 같이 추진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고민이 이제 필요할 것 같고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위례 신도시는 어떻고 목동은 어떻다. 예. 예를 들어서 뭐 목동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그 뭐 출퇴근 시간에 저도 이제 올림픽 근처를 지나가 볼 때 네. 상당히 혼잡한 지역입니다. 네. 근데 과연 그 지역에 주로 막힌 혼잡의 원인이 과연 통과 교통량에 의한 혼잡인지 아니면은 그 관내 구역에 이동하는 내부 통행에 의한 혼잡인지를 먼저 좀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내부 통행량이라 그러면은 트램이 훨씬 더 유용하겠네요. 유용할 수가 있는 거죠. 네. 예. 그리고 그 실질적으로 이제 트램이 이제 어떤 효과를 가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대중교통 개편 사업과 그리고 이제 도시 재생 사업들 부수적인 사업들과 같이 추진이 이제 되어야 됩니다. 아, 그래요? 예, 왜냐하면은 네. 뭐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도시철도뿐만 아니라 버스 노선이 상당히 네. 이제 체계적으로 잘 갖추어져 있고요. 네. 근데 그 대중교통 노선이 지금 상태로 이제 운영이 되고 있는데 트램을 추가적으로 도로를 잠식해서 트램을 갖다 건설한다고 했을 때는
혼란만 가중될 뿐이고 네. 이미 이용하고 있는 이 수단에 대한 경쟁력이 네. 과연 타수단에 비해서 높을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은 좀 면밀한 검토가 좀 필요할 것으로 그런 의미에서 지금 강구도 의원께서 추진하고 계시는 서울 디지털 산업단지의 트램 계획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 디지털 단지도 상당히 상습 정치의 지역이고요. 네. 그 디지털 단지가 아무래도 그 제가 직관적으로 봤을 때는 네. 그 단지별로 내부 통행량이 좀 많지 않나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네. 그래서 트램을 설치를 하면은 네. 일단은 효과적인 그 대안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앞에 계시다고 해서 그러시는 건 아니에요? 전혀 그런 건 아닌데 제가 그런 얘기를 하면 큰일 나고요. 네. 근데 다만 이제 그 목동과 이제 구로 디지털 단지 같은 경우에는 네. 기존 도로에 이제 트램 전용 라인을 깔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겠네요. 기존 승용차들에 대한 어떤 그 혼잡으로 인한 이제 정체 문제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안전 문제 그리고 이제 트램을 깔 때 어떻게 이제 주변 경관을 어떻게 다시 재생시킬 것인지 그런 고민들을 같이 하면서 강력한 이제 수요 관리 대책도 해야지 이 트램이 이제 효과를 보는 볼 수 있다. 그렇게 여러 가지 정밀적 타당성 검토라든가 필요하다 그런 말씀이신 것 네,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 강구도 의원님 그 지방 정부에서 네. 요즘에 제가 언론 기사를 보면은 네네. 트램에 대해서 아주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네, 그죠? 많죠. 그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아마도 네. 이 지방자치단체 장들의 네, 그 하고 싶은 일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그렇겠죠. 교통 문제만큼 어떻게 대책을 세우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지구체계 하나로, 고육체 네. 하나로 트램을 생각하신 것 같고요. 네, 트램을 일단 하려고 하면은 초기 투자 비용이 다른 것에 비해서 그렇게 많지 않다는 지하철에 거죠. 비해서 경전철에 비해서 상당히 편집에서 저렴하다고 훨씬 그러더라고요.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네, 굉장히 쉽다는 거죠. 네. 그다음에 김기의 내 성과를 낼 수 있다는 거고요. 아, 또 실질적으로 네. 이용하는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은 네. 편리지 않습니까? 편하고 가깝게 있으니까 좋고 또 빨리 갈 수 있고 그래서 아마 지금 상당히 붐이 이를 정도로 관심 갖고 있는 또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친환경적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성남은 예, 그렇죠? 친환경적이고 보행 친화적이고 뭐 도시 재생까지 맞물려서 더 다 같이 발전시킬 수 있기 때문에 꼭 트램이 필요한 걸로 생각이 됩니다. 큐에 많이 도움이 되겠네요. 도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예. 정 교수님 보시기에는 왜 그렇다고 보세요? 뭐 저도 그 강 의원님 말씀과 거의 일맥상통한 부분인데요. 네. 작은 예산과 네.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아, 그래요? 현실적인 교통수단이 아닌가 일단 그런 네.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이 교통하고 도시 환경적인 측면에서 주요 키워드가 뭐 대중교통이라든지 친환경, 그다음에 뭐 저희가 뭐 이제 온실가스 이런 부분들 친환경적 그리고 이제 도시재생 이런 부분들이 주요 도시재생 문제하고는 어떻게 구체적으로 결합되는 거예요, 트램이랑? 트램이 이제 트램을 통해서 네. 이제 해당 그 경관을 조금 더 이제 개선을 하고요. 하고. 그 도시라는 게 이 차량과 도로뿐만 아니라 사람도 같이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사람이 네. 활발하게 이제 이동할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마련돼야지 도시가 이제 재생이 된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교통 측면에서도 사람과 단절된 수단이 아니라 사람과 그나마 가까운 대중교통 수단이 트램이고요. 네. 물론 이제 또 다른 여러 가지 이제 그 이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트램 도입이 가장 활발하게 현재 이루어지고 있지 않나. 외국에서 사례는 어떻습니까, 실제로? 외국에서도 지금 뭐 프랑스 같은 경우에 네. 그 1970년대 리옹 그리고 스트라스부르가 대표적으로 이제 도시 재생과 이 트램을 같이 도입해서 성공된 하나의 지역으로 이제 볼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도 네. 이제 도야마 지역에서 그 기존에 이제 그 네. 전철을 트램으로 이제 일본에서는 이제 LRT라고 합니다. 근데 경전철이라고 하는데요. 그 트램으로 전환시켜서 컴팩트 시티라는 개념으로 도시를 재구조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거기에서 이제 트램이 지금 큰 역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뭐 상당히 중요한 트렌드 중에 하나다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강구동 의원님께서 보시기에는 이제 뭐 지역에서 지금 트램을 추진 중이신데, 네. 그럼 만약에 트램이 완성된다, 뭐 예산이 잡혀야겠습니다만, 네, 예, 예. 그 구로 지역 시민들의 삶에 어떤 변화가 줄 수 있다고 우리 보십니까? 금천 지역입니다. 아, 금천 지역. 예. 죄송합니다. 예. 예. 구로 디지털 산업단지니까 이제 구로를 착각했어요. 예. 예. 서울 디지털 산업단지가 예. 맞고요. 이제 우리 금천 지역에는 가산 디지털 단지라고 네. 따로 이렇게 이름 되어지고 있고요. 네, 네. 막 그게 실제로 트램이 만들어져서 운행이 된다면은 우리 지역의 뭐 주민들의 생활이라든지 네. 또 거기에 거주하시는 우리 근로자들이라든지 굉장히 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고요. 실제로 거기에 따라서 다른 외부의 그러니까 IT 정보화 단지하고 패션 의류 단지가 있습니다. 네. 거기에 실질적으로
주말이면은 네. 이 몰리는 인파들이 최대 한 20만 정도까지 잡고 있거든요. 네.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트램이 되면은 훨씬 더 용이하게 이동할 수 있고 네. 와서 뭐 물건도 사갈 수 있고 방문할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 경제적인 상권 형성이 예. 확실히 되겠네요. 예, 지금보다 훨씬 더 그렇겠네요. 활발하게 활성화될 것이다라고 보기 때문에 네. 우리 지역 경제에는 무조건 도움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정 교수께서 설명하실 때 도시재생 사업하고 많이 연관해서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요. 네. 도시 환경에 대한 부분과 상당히 연관이 있겠습니다. 네. 그죠? 맞습니다. 네. 예, 예. 그래서 그 저희가 트램이 네. 왜 트램이 있을 때 이제 뭐 도시 재생을 같이 가냐 뭐 이런 이제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네. 지금 그 전 세계적으로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거의 한 388개 도시에서 트램이 현재 운영 중에 있고요. 아, 그래요? 예, 그리고 이제 최근에 한 2000년대 이후에 한 290여 개 도시에서 네. 그 신교통 수단을 이제 도입을 했는데 그 중에 네. 80%가 이제 트램일 만큼 상당히 트램의 어떤 그 광풍이 분다라는 표현을 어떤 기자분께서 쓰셨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저도 적절한 것 같고요. 저희가 그래서 이 트램의 효과를 지금 의원님께서는 해당 지역에 좀 국한된 효과를 말씀해 예. 주셨는데 저희가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트램 보너스라는 말을 씁니다. 트램 보너스요? 네, 그래서 이제 다른 수단이 아니라 이제 트램이 네. 도입되었을 때 트램만이 가지는 효과가 이제 무엇인지 이제 그런 측면에서 트램 보너스라고 이제 저희가 쓰고 있고요. 네. 그래서 아까 그 네. 사회자분께서 말씀하셨던 뭐 도시 재생이라든지 인간 중심의 도로, 그다음에 대중교통 수단 분담률의 어떤 증가, 네. 뭐 이런 그러면 상권의 이용자들이 거리 이용자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거리에 머무르는 시간이 이제 길어지고요. 그에 따라서 이제 경제가 뭐 상권이 활성화되는 네. 그런 효과들이 있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가요, 이 세계적으로도 네. 대중교통 수단이 굉장히 그 잘 구축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그 트램까지 또 하게 되면은 너무 좀 과다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지적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교통 체계에 따라 다를 수는 네. 있는데요. 트램도 굉장히 중요한 교통 체계 수단이라고 네. 틈새의 어떤 교통 체계 수단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 교통 수혜 욕구가 다양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맞춰져 갈 필요가 네. 있다 생각이 되고요. 아까 교수님께 말씀하신 것처럼 예. 실제로 그 관광이라든지 보행 친화적인 그런 도시가 되려면은 선진국은 그렇게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도 좀 그런 식으로 맞춰가면서 앞으로 건강 사회를 만들어 가려면 네. 트램도 반드시 도입하는 것도 굉장히 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점은 어떠세요, 정 교수님? 교통체증을 또 유발하는 거 아니냐? 아무래도 노면에 있고 맞습니다. 가깝게 네. 있으니까 가뜩이나 이 막히는 서울이 네. 트램이 설치되면 교통체증 때문에 더 고생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 많은 분들이 네. 처음에 저희 서울시에서 이제 버스 네. 중앙 전용 차로 BRT가 도입되었을 때도 네. 똑같은 이제 우려의 목소리를 내셨고요. 아, 그래요? 지금, 네. 왜냐하면은 기존 이제 4차로 또는 6차로 이상의 도로에만 이제 네. 전용 차로를 이제 설치할 수 있다라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기존 차로를 잠식한다는 측면은 동일합니다. 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뭐 저뿐만 아니라 많은 이제 학자들께서 주장하시는 부분이 대중교통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승용차 이용을 이제 불편하게 해야 된다라는 그렇죠. 게 문제의식이 큰 축이고요. 그래서 네. 그 뭐 청계천 광장 부분을 청계천 고가도를 폐설해서 네. 이제 그 광장을 만들었고 공원을 만들었고 서울 고가 또한 이제 도로를 이제 용량을 줄여서 이제 새로운 어떤 그 공원을 이제 조성을 시켰는데 네. 그럼으로써 발생하는 혼잡 효과보다는 이용자들이 아예 승용차를 가지고 나가려고 하는 수요 자체가 억제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걸로 인한 예. 어떤 혼잡 완화 효과가 이제 크지 않나. 그런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저가 경제적 타당성 문제 아니겠어요? 예, 그렇죠. 아무리 비용이 뭐 예. 지하철에 비해서 접근된다 그래도 상당한 예산이 소요되는 것인데 이것이 과연 수요라든가 이런 부분이 맞을 수 있느냐, 경제적 타당성에 대한 어떻게 분석은 좀 해보셨습니까? 그래 가장 중요한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전문가들도 사실은 답을 네. 내놓기 어려운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꼭 그 트램을 설치하고 이용하고 승객의 이렇게 이용하는 것만 따지면은 좀 어렵겠죠. 근데 네. 그 부수적인 그런 것들이 편익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이만 하기 때문에 상당히 그 괜찮을 것으로 저는 보고 있는데요. 네. 예. 구체적으로는 제가 이제 우리 교수님이 답변 교수님이 좀 주시겠지만은 경제적 타당성 예. 문제는 어떻게 보세요? 네, 한번 그 주십시오. 분야가 오늘 그러니까 저한테 주신 핵심이죠? 질문 중에 제가 가장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아, 있는 그래요? 분야이다 예, 보니까 예. 그 저희가 이제 이 투자 평가 제도가
있는데요. 이제 거기서 이 사업들이 국가 예산을 받으려면은 예비 네. 타당성 조사 제도를 거쳐야 됩니다. 네. 거기에서 가장 키가 이제 경제성 분석이고요. 근데 지금의 이제 우리나라의 이 투자 평가 구조에서의 경제성 분석은 이동적 효율성 위주의 어떤 편입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좀 간단하게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이 트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접근성이라든지 교통 약자에 대한 어떤 이용, 그다음에 뭐 도시 재생 이런 부분들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기존의 이 편입 구조를 트램에 맞는 구조로 일단 바꿔야 되고요. 거기에 맞게끔 의사결정 체계라든지 구조도 바뀌어야만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조금 지금 현재의 구조로는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하는 것은 쉽지 않다. 근데 확보를 위해서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편입 구조라든지 그다음에 의사결정 방법들을 무슨 이 말씀인지 트램 특성을 알겠어요. 고려한 체계로 바꿔야 된다. 교통행정에 대한 마인드의 변환이 필요하다. 뭐 그런 말씀이신 것 맞습니다. 같아요. 예. 그 말씀은 따로 한번 또 저희가 시간 되면은 네. 우리 교수님 모시고서 한번 얘기 들어봐야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좀 없어서 예. 중요한 얘기를 좀 많이 놓친 것 같아요. 다음에 또 한번 시간이 되면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서울시의 강부덕 의원 그리고 정성봉 서울과학기술대 교수였습니다.